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1차식의 기본 개념에 대해 배웠었는데요. 배운 내용을 토대로 오늘은 수학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방정식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차시 수업 목표는 방정식과 항등식을 구별하고 방정식의 해 의미를 안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학습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용어 정리를 하나 함께 볼게요. 여러분, 등식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나요? 혹시 들어보지 못했더라도 아마 본 적은 많이 있을 거예요. 1 플러스 2는 3, 8 마이너스 2는 5와 같이 이런 식을 대표적인 등식이다라고 하는데, 자, 여기 얘도 한번 볼게요. 2 플러스 x는 5와 같다 라는 이런 식을 우리는 등식이라고 해요. 등식이란 여기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기호가 있는데요. 여기 들어가 있는 이 등호, 이 등호를 사용해서 두 수나 혹은 식이 서로 같음을 나타내는 그런 식을 우리는 등식이라고 부릅니다. 등식이 성립하려면, 등식이라는 용어를 이야기하려면 반드시 등호라는 이 기호가 들어가야 돼요. 서로 등호를 이용해서 두 식이 서로 같음을 나타내는 식을 우리는 등식이다라고 합니다. 자, 특히 여기에서 등식의 왼쪽 부분은 등호를 기준으로 등식의 왼쪽 부분, 여기서는 2 플러스 x가 되겠죠. 이 2 플러스 x는 좌변, 이 등호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여기서는 5가 되겠죠. 이런 5 같은 경우는 우변, 그리고 이 좌변과 우변을 통틀어서 우리는 양변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등식은 항상 성립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 아래 등식을 한번 볼게요. 등식 3x-4는 x 더하기 2. 등호가 들어가 있는 식이니까 등식이겠죠. 이런 등식이 있어요. 근데 이 등식에 이 x 값에 x의 자리에 주어진 1, 2, 3, 4를 대입을 해서 이 우변과 좌변을 비교를 한번 해보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먼저 x에 1을 대입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1을 곱하는 거죠. 중간에 아무것도 없으면 곱하기 연산이 생략된 거니까. 그럼 1을 대입하면 3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러면 그 값은 마이너스 1이 되고, 여기에도 1을 집어넣으면 1 더하기 2가 되니까 여기서는 값이 3이 되겠죠. 그러면 이 좌변과 우변의 값이 등호 같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얘는 3이냐 거짓이냐 물으면 거짓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2를 일단 먼저 좌변에 대입해 볼게요. x에 있는 6, 2 대입하면 2, 3은 6 빼기 4니까 그 값은 2가 되고요. 또 2를 여기 2를 대입하면 2 더하기 2가 되니까 그 값은 4가 돼요. 마찬가지 2랑 4는 같지 않으니까 이 등식은 거짓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3도 마찬가지 3을 집어넣으면 3, 3은 9, 9 빼기 4니까 5가 되고요. 여기 3을 집어넣으면 3 더하기 2니까 값은 5가 돼요. 이 경우는 둘 다 등식이 5로 성립하니까 참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자, 4도 한번 넣어볼게요. 3, 4, 12. 12에서 4를 빼는 거니까 값은 8이 되고요. 여기도 4를 집어넣으면 4 더하기 2가 되니까 값은 6이 돼요. 같지 않다, 그쵸? 그래서 얘는 거짓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이것처럼 등식이 항상 참이 되는 건 아니에요.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죠. 이렇게 이 x 미지수의 값에 따라서 어떤 식이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고 이런 등식을 우리는 방정식이다 라고 합니다. 그럼 그 미지수에 어떤 수를 대입해도 항상 참이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그 학습지 13 할 때 수학 마술 영상 봤던 거 기억나나요? 자기가 좋아하는 숫자를 생각한 다음에 3을 더하고 거기에 2를 곱하고 더하기 4를 한 다음에 했던 거 기억나나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세웠었는데 그때는 x 값에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항상 5라는 결과가 나왔었죠. 이런 것처럼 미지수에 어떤 수를 넣어도 항상 3이 되는 그런 식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학습지 13에서 했던 그 식도 바로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미지수에 어떤 값을 넣어도 어떤 수를 넣어도 항상 참이 되는 그런 식을 수학에서는 항상 등식이 성립한다라고 해서 항등식이다라고 해요. 자, 그러면 여기 아래에 있는 이 등식에다가 x 값을 한번 넣어 볼게요. 자, 3x는 x 더하기 2 등호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얘는 일단 등식이에요.
근데 이 x 자리에 선생님은 자기가 원하는 수를 넣으면 되는데요. 선생님은 1을 한번 넣어 볼게요. 그럼 여기 1을 넣으면 좌변은 3이 되고 우변도 여기 1 집어넣어서 더하면 결과는 3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이 값은 3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를 넣으시면 돼요. 선생님 1과 2를 대입해 볼게요. 자, x 값에 여기 2를 대입하겠습니다. 그러면 6이 되고 곱하는 거니까 여기 2 넣으면 2 더하기 4가 되니까 마찬가지 6이 돼요. 그럼 이 경우도 3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선생님은 지금 1과 2를 넣었지만 x 대신에 여기서는 어떤 수를 넣어도 항상 등식이 성립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을 우리는 항등식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등식은 크게 방정식과 항등식으로 분류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는데요. 항등식은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항상 3이니까 사실 답을 찾는 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수를 넣어도 늘 성립하니까, 그쵸? 그런데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x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했기 때문에 방정식이 참이 되게 하는 그 답은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방정식의 그 답을 우리는 수학에서 방정식이 참이 되게 하는 그 미지수의 값을 뭐라고 부르냐면 방정식의 해 또는 근이라고 불러요. 다시 얘기해서 방정식의 답은 해나 근 이렇게 바꿔서 부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해를 구해보세요 라고 말하는 게 수학에서는 방정식을 풀어보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것은 방정식을 푼다 라고 표현해요. 그럼 이 단원에서는 방정식을 푸는 것, 즉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것이 핵심이겠죠. 그럼 방정식의 해를 구하려면 등식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그 성질을 이용해야 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등식의 성질이 어떤 것이 있는지까지만 살펴보고요. 방정식은 다음 시간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등식의 성질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과학 시간에 양쪽 접시 저울에 대해서 다뤄본 적 있죠? 왼쪽에 보이는 이 그림에서 한쪽 접시에는 선물 상자를 이렇게 올려놨고요. 다른 한쪽에는 추를 몇 g인지 모르겠어요. A g을 올렸더니 평형을 이루었어요. 평형을 이룬다는 건 무엇일까요? 네, 바로 두 개의 무게가 같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자, 이 상태, 즉 평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물건을 올리거나 혹은 내려놓으려고 해요. 그런데 올리거나 내려놓을 때도 계속 평형을 유지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여기 선생님 답을 미리 적어놨죠. 같은 무게를 똑같이 같이 올리거나 같은 무게를 똑같이 내려놔야지 계속 평형을 유지하면서 무게가 늘었다가 줄었다가가 될 거예요. 이해가 됐을까요? 자, 저울에서 평형을 이룬다는 것은 등식에서 등호의 의미와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저울이 평형을 유지한 채로 어떤 물건을 올리거나 내리는 방법은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같은 크기의 양만큼 올리거나 같은 크기의 양만큼 내리거나 아니면 똑같이 2배를 하거나 아니면 똑같이 반띵을 하든지 이렇게 똑같이 나누거나 이렇게 4가지 경우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양쪽 접시 저울에 같은 무게만큼 더해도 평형을 유지하고 같은 무게만큼 빼도 평형을 유지해요. 그리고 양쪽 다 같은 양만큼 2배, 3배, 4배 일정한 비율로 늘려도 평형을 유지하고 마지막으로 무게를 정확히 2로 3으로 즉 일정한 비율로 나누어도 평형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등식의 성질이다 라고 생각하면 쉬울 거예요. 자, 이제 수학 용어로 한번 살펴볼게요. A랑 B가 같은 상황이에요. 요게 A가 선물 무게고 B가 추의 무게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해도 같은 수만큼 이렇게 더해줘도 평형은 유지돼요. 그래서 이걸 식으로 표현하면 원래는 A랑 B가 같았는데 이 상황에서 양쪽에 같은 무게인 C만큼 더해줘도 어차피 이 등호는
평형은 유지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등식의 성질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무게를 줄일 거예요. 평형을 이룬 상태에서 같은 무게만큼 빼도, 같은 수만큼 빼도 등식은 성립한다가 두 번째 등식의 성질이 되겠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같은 A에서 B가 같았는데 같은 C만큼 이렇게 빼줘도 등호는 성립한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세 번째, 등식의 양변에 2배, 3배, 4배 같은 배수를 하는 거예요. 즉 같은 수를 곱해도 등식은 성립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같은 수를 곱한다는 거는 A하고 B 등호가 성립할 때 같은 수인 C, 이 C 값만큼 곱해도 이 등호는 성립한다 라고 이렇게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경우는 같은 수로 나누는 건데요. 중요한 점은 예외가 있어요.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로 나누어도, 같은 수만큼 나누어도, 같은 비율로 나누어도 이 등호는 성립하는데, 이 나눌 때 우리 앞서 등교 중간 때 배웠습니다. 나눌 때 2분의 0은 존재하지만 0분의 2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배웠어요. 그쵸? 2분의 0, 분자에 0이 들어가는 건 항상 0이지만 분모에 0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었습니다. 분모에 0이 들어간다라는 말은 0으로 나누라는 말인데 0으로 나누는 것은 의미가 없다 했었죠. 그래서 등식의 양변을 나누긴 나누는데 뭘 빼고, 어떤 경우는 빼고, 네, 0이 아닌, 0으로 나누는 거 의미 없으니까 0이 아닌 같은 수로 나누어도 등식은 성립한다 라고 기억하셔야 돼요. 0으로 나누는 것은 제외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같은 A하고 B가 있을 때 이 같은 수인 C로 나누어 주면 되는데 이 C로 나누어 줄 때 이 C가 반드시 뭐는 아니어야 될까요? 네, 0은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같이 언급해 주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옆에다가 여러분 C는 0이 아니다 라는 표시까지 같이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까지 오늘 배운 개념을 바탕으로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등식을 모두 찾으시오. 등식은 등호가 있기만 하면 된다 했었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일까요? 네, 1번과 3번만 등호가 들어가 있으니까 1, 3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다음 문장을 등식으로 나타내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있는 그대로 하면 되겠죠. 어떤 수 x의 4배를 하래요. 그럼 x의 4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4 곱하기 x가 될 거고 거기에다가 뭐 하는 거죠? 3을 더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더하기 3. 그 한 값이 어떻게 되나요? 어떤 수 x의 4배를 했더니 거기에 또다시 3을 더했더니 그 값은 x를 3배 한 것과 같다. x를 3배 한 것과 같다. 이렇게 첫 번째 식이 세워집니다. 요거를 조금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우리는 곱셈 생략이 가능하다 했으니까 4x, 곱셈을 생략해서 4x 더하기 3은 3x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독도에서 서도의 높이는 168.5이고 동도의 높이는 x보다 69.9m가 더 높다라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168.5m는 어떻게 하면 되죠? 네, x 더하기 69.9라고 하면 되겠죠. 자, 3번 문제입니다.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수가 이 방정식의 해가 맞는지를 묻는 거예요. 자, 그러면 1, 2, 3, 4번 문제는 일단 다 방정식이라는 건데 어떤 값을 대입했을 때 참이면 해이고 거짓이면 해가 아닌 거겠죠. 그럼 마이너스 1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면 됩니다. 그럼 대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1을 넣으면 5 곱하기 마이너스 1. 그쵸?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서 곱하면 5 곱하기 마이너스 1. 그럼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하면 마이너스 8이 되죠. 그거랑 2는 같지 않잖아요. 거짓이다. 그쵸? 그럼 얘는 방정식의 해가 아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여기다가 0, 0을 다 집어넣을게요. 0. 그럼 1 빼기 0은 1이고 0 더하기 1도 1이죠. 그럼 이건 같네요. 그러면 방정식의 해는 일단 2번은 방정식의 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3번도 볼게요. 자, 3번은 x에 2를 대입하는 거예요. 여기 2를 집어넣을게요. 2 빼기 1 하면 이게 1이에요.
1 곱하기 2. 여기 첫 번째 좌변은 2고 그다음 여기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더하기 4니까 또 2예요. 2는 2네요. 그러면 얘도 해다. 3번은 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4번. x에 여기 1을 집어넣으면 1 집어넣으면 3, 1은 3. 좌변은 3이고 여기 1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5, 1은 5에다가 2 더하면 7이니까 3이랑 7은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과 3번만 방정식의 해인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볼게요. 자, 4번 문제는 x에 대한 항등식을 지금 묻는 문제인데요. 항등식은 일단 등호가 다 있으면서 오른쪽, 왼쪽 x 값에 어떤 값을 넣어도 항상 등식이 성립해야 돼요. 그런데 항등식을 쉽게 구분하는 방법은 이 등호를 기준으로 오른쪽이랑 왼쪽 식이 똑같기만 하면 항등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올까요? 우리 1차식 계산해서 했었죠. 2x. 2x는 2x. 좌변, 우변이 같다, 그쵸? 그러면 얘는 항등식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자, 2번. 좌변, 우변 같나요? 다르니까 얘는 아니고. 자, 얘는 분배 한번 해볼게요. 6 마이너스 3x. 이것도 좌변, 우변이 다르잖아요. 여긴 5인데. 얘도 아니고. 자, 4번. 얘는 분배하면 3x 더하기 3에다가 2 더하는 거니까 3x 더하기 5. 좌변, 우변이 똑같다, 그쵸? 그래서 좌변, 우변이 똑같으면 x 값에 어떤 값을 넣어도 항상 등호가 성립하니까, 등식이 성립하니까 항등식은 1번과 4번 두 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자, 5번은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넣는 것인데요. 지금 이 주어진 식이 이렇게 변형이 돼야 돼요. 그러면 양변에 어떻게 하면 이렇게 바뀔까요? 이게 질문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2x-3이 좌변이었는데 이 좌변이 2x로 바뀌었어요. 그럼 이 마이너스 3이 없어진 거죠. 이 마이너스 3이 없어지려면 이 뒤에다가 뭘 더해야 돼요? 3을 더하면 양변에 같이 3을 더하면 이게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양변에 3을 더하면 여기는 사라지고 뒤에 4 더하기 3이 되니까 7이 된 거예요. 이해 갔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어진 첫 번째 식이 이렇게 바뀌려면 이 뒤에 더하기 4가 없어져야 돼요. 그러면 빼기 4를 해주면 되겠죠, 여기. 같이. 그러면 양변에 얼마를 빼요? 네, 4를 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식으로 바뀐다는 거죠. 두 번째 등식의 성질을 지금 쓴 겁니다. 자, 세 번째. 5분의 x는 10이에요. 양변에 5, 5를 똑같이 곱하래요. 그럼 여기 5 곱하고 여기 5 곱하면 여기는 약분이 돼서 x만 남고 여기 5 곱하면 얼마가 될까요? 네, 바로 50이 되겠죠. 세 번째 등식의 성질을 쓴 겁니다. 양변에 같은 수를 곱해도 등식은 항상 성립한다 라는 세 번째를 쓴 겁니다. 자, 네 번째. 7x는 14의 양변을 7로 나누래요. 그럼 여기도 나누기 7, 여기도 나누기 7 하는 거예요. 그럼 7은 약분돼서 여긴 사라지고 우변은 7분의 14를 계산하는 거죠. 이렇게 약분하면 x는 2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양변에 0이 아닌 같은 수로 나누어도 등식은 성립한다. 등식의 성질 네 번째를 이용한 겁니다. 됐습니까? 네, 마지막 6번입니다. 자, 오른쪽에 이렇게 주어진 식이 있어요. x는 5라는 주어진 식에서 2x-3의 값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이 주어진 이 식을 요 자리가 2x-3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첫 번째, x는 5에서 여기 밑으로 한 칸 내려가려면 2x를 만들어주려면 양변에 2를 곱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2 곱해졌고 여기 5 자리에 2를 곱하면 얼마가 될까요? 네, 10이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는 2x-3을 만들어야 돼요. 그럼 여기 뒤에 빼기 3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똑같이 여기도 빼기 3을 해줘야 되겠죠. 원래 10이라는 숫자가 주어져 있었는데 뒤에다가 빼기 3을 해주는 거예요. 자, 빼기 3을 해주면 2x-3은 그대로 있고 여기 계산하면 되겠죠. 10 빼기 3. 그러면 10 빼기 3은 7이니까 이 첫 번째 주어진 x는 5라는 식을 통해서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2x-3이 7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교과서 95쪽에 2번, 3번은 과제입니다. 각자 교과서의 문제를 풀어서 등교 주간에 검사 받을 수 있도록 하고요. 오늘의 수업 코드는 95쪽에 2번, 3번이니까 9523으로 하겠습니다. 9523. 자, 여러분 오늘 배운 내용은 교과서 91쪽에서 95쪽에 해당되므로 교과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꼭 복습해 보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